부산회생법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조금 제출할 자료들이 많지만 그렇게 미리미리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한 만큼 추가 보정 권고 없이 깔끔하게 개시 결정을 잘 내려준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한 이래로 지금까지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 진행 트렌드가 어떤지를 알아보고 부산회생법원이 관할이신 우리 채무자분들은 개인회생 준비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까지 꿀팁을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할 때 자료 제출 목록이라는 거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법원입니다. 이 자료 제출 목록을 제출해야 되는 법원은 기존에 대전, 춘천, 강릉지원, 그 다음에 청주지방법원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6월부터 대구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서도 각 법원별로 자료 제출 목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료 제출 목록이 모두 같은 내용은 아니고 법원마다 따라서 서류 그리고 내용이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즉, 그 내용이 간단한 법원도 있고 다소 복잡한 법원도 있다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부산회생법원은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법원에 비해서 좀 많기는 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자료 제출 목록에 관한 시행일자는 이제 작년 7월 1일이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 목록대로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보정 권고가 나오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6월 정도부터는 단순히 회생위원회 보정 권고로 그치지 않고요. 판사님께서 직접 보정 명령을 내려주시거나 심지어는 자료 제출 목록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금지 명령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목록을 새로 제출하면 바로 금지 명령을 내려주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산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은 이 목록이라는 것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루라도 빨리 서류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자료 제출 목록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부분 요청하는 것들은 비슷한데 우리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이런 인적사항과 주거 관련 서류들은 어느 법원에서 다 제출하는 서류니까 이 부분은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채권자 목록 관련해서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지적 전산자료 조회 결과서, 보험 가입 내역,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내역,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이 있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요청을 해서 총 18가지 목록이 공통적으로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출을 할 수 있냐, 못하냐, 또는 이 중에 일부만 제출을 할 수 있냐, 그리고 만약에 못 낸다면 이거에 대한 사유,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언제 제출할 건지, 제출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뭔가가 빠진다면 이제 금지 명령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부산회생법원에서만 요청을 하고 좀 더 엄격하게 봐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중요한 것 위주로 몇 가지 미리 알려드리자면 일단 거의 무조건 나오는 공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 최근 1년 내 발생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해라. 최근 1년 내 계좌 거래 내역서 그리고 카드 이용 내역서, 그 사용처를 다 소명해라. 그리고 과거 2년간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라.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가지 준비할 서류들이 있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는 채무자분들은 각 필요 서류에 대해서 발급 방법이나 준비하는 방법 이런 걸 모두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천천히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자료를 취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부산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이 자료 제출 목록을 완벽하게 잘 준비하는 것 때문에 필수 자료 제출이 없는 법원에 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조금 제출할 자료들이 많지만 그렇게 미리미리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한 만큼 추가 보정 권고 없이 깔끔하게 개시 결정을 잘 내려준다는 거예요. 물론 혹시 위 서류를 제때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수를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특히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기존의 창원지방법원이나 울산지방법원이 관할이었던 채무자분들은 모두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각 법원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시고 관할 법원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지방법원이나 울산지방법원은 타 법원에 비해서 금지 명령이 잘 안 나오는 법원 중에 하나고요. 또 보전 권고사항이 다소 복잡한 법원에 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행이 아주 느린 법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할 법원마다의 차이점 그리고 단점 때문에 부산회생법원으로 경남 사건들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10월에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도산변호사회에서 부산회생법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로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여담이지만 저도 도산변호사회 이사로서 부산회생법원의 실무 동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오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개원한 지 1년이 넘은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진행 사건 방향이 어떠한지, 부산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채무자분들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좋은지를 미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이후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이 차례로 개원했지만 아직도 각 지방법원에서는 전문성이나 체계가 좀 들쑥날쑥해서 사건이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많은 법원이 회생법원을 만들어서 지역 간 차별 없이 채무자분들이 모두 공평하고 빠르게 경제적인 재기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한민국에 더 이상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채무자분들이 더 이상 회생파산연구소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채무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